20대라는 시기에 정말 짙은 안개 속을 혼자 항해하는 기분 들 때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김주형 작가의 미래와 진로를 고민하는 20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바탕으로요. 이 안개를 어떻게 헤치고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아주 구체적인 항해수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꿈을 쫓자니 당장 현실이 불안하고 꿈을 포기하자니 미래가 불행할 것 같다. 이 문장 혹시 딴 여러분 얘기 같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 조언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열정은 넘치는데 경험은 부족해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기분. 괜찮아요. 정말 많은 20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막막한 불안함을 어떻게 단단한 자기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총 5단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먼저 안개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나침반을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엔 하루를 지배하는 시스템과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더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이유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막막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막연한 조언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아주 튼튼한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지혜는 딱 3가지 핵심 기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찾는 내면의 나침반 설정. 둘째, 세워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하루를 지배하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함께 성장하면서 나를 증명하는 가치를 더하는 연결. 이 3가지가 앞으로 우리의 항해를 도와줄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바로 내면의 나침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게 그냥 막연한 꿈인지 아니면 진짜 실행 가능한 목표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건 꿈인가요? 아니면 목표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20대들이 이 2가지를 헷갈려 해요. 예를 들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이건 꿈이 아니라 목표일 수 있거든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왼쪽의 저 마철루처럼 그저 거대하고 막연하게 보일 뿐이에요. 오른쪽의 도예가처럼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죠. 바로 이 차이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건 눈에 딱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입니다. 성취 가능한 구체적인 과제라는 뜻이죠. 하지만 나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될 거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꿈이에요. 이건 내 삶의 방향성, 즉 네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꿈이라는 커다란 숲,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숲 안에 목표라는 나무를 하나씩 심어 나가는 겁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요, 목표를 다 잃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결국 또다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목표라는 나무는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을까요? 피터 드러커의 스마트 원칙처럼 유명한 방법론들이 있죠. 저자도 자신만의 애플 원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사실 어떤 원칙이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달성 기한, 즉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마감 없는 목표는 그냥 좋은 희망사항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면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딱 잡았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하루를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멋진 꿈과 목표가 있어도요, 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하루의 시스템이 없다면 그건 그냥 망상에 불과해요. 시간을 얻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계획을 짤 때 순행 스케줄러인가요? 아니면 역산 스케줄러인가요? 순행 스케줄링은 일단 눈앞에 닥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이라서 진짜 중요한 일은 자꾸 미루다가 실패하기 쉬워요. 하지만 역산 스케줄링은요, 마감일이라는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해지죠. 이게 바로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시간 관리와 더불어 아주 강력한 시스템 구축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록, 다시 말해 일기 쓰기예요. 저자도 방황하던 20대 시절에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록은 기억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일기 쓰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막 엉켜있던 생각들을 글로 풀어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꾸준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도 늘겠죠. 또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내면의 방향도 잡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진짜 성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스펙은 자격증 목록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가진 스토리고요. 최고의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세웠다면 이제는 세상과 연결돼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해요. 이게 바로 청춘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스펙 쌓기 방법입니다. 그 연결의 핵심 기술은 바로 잘 듣는 것, 즉 경청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네 가지 실수를 자주 저질러요.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속으로 저 사람 잘 모르네 하면서 평가하고 내 경험에만 빗대서 멋대로 판단하고 영혼 없이 아 네네 하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관계의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절제이며 누구나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 듣는 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스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멈추고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자 자기 훈련이라는 거죠.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운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운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운은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요. 감기처럼 행운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들의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습관이 있어요. 첫째,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행동하면서 기회를 만듭니다. 둘째, 밝고 올바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요. 셋째,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좌절을 딛고 또다시 도전해서 결국에는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안개를 헤쳐나갈 세 가지 중요한 항해 도구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시간이에요.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이 그림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꿈과 목표를 제대로 구분하는 내면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그리고 역산 스케줄링과 기록으로 하루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경청으로 가치를 더하는 연결을 이루세요.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여러분 앞에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선명한 길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청춘, 머뭇거리기에는 너무 짧다. 이제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아줄 나침반과 항해 도구는 모두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이 불확실한 시대의 여러분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거대한 꿈의 숲에 심기로 결심한 첫 번째 목표 나무는 무엇인가요?